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토요일 밤 10시에 심심했는데 집에서 TV 보고 싶은데 갑자기 재밌는 영화가 나온다. 출출했다. 뭐 시켜 드실래요? 치킨 먹어야죠. 맞습니다. 오늘 치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치느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간식이죠. 이 치킨. 자, 요즘 이 들썩이는 치킨 값에 가맹점주들이 속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 이슈픽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네. 별명이 조치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치느님 가격이 치솟아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어느 정도 치솟은 건가요? 이게 그 업계 1위가 지금 교촌치킨이거든요. 교촌치킨에 이어서 2위가 BHC입니다. BHC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부터 메뉴별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인상이 되면서 인기 메뉴가 2만 원이 됐습니다. 너무 비싸요. 이제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못 사 먹어요. BHC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서 가맹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인건비 올랐죠. 지금 배달료 나가죠. 배달앱 수수료 인상됐죠.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작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던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BHC 본사가 네. 소비자 가격은 인상을 했습니다. 네. 자, 가격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맹점의 치킨 원자재, 원부자재 이런 걸 다 공급을 하는 게 본사거든요. 네. 공급을 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런데 이 돈을 받는 걸 조금씩 일제히 다 올렸습니다. 치킨 이 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치킨 무 14.5% 올렸고요. 많이 올렸네요. 생닭을 튀기는 데 쓰는 기름, 이 해바라기유는 10.2%, 양념 소스 9.7%씩 올렸습니다. 가맹점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니죠. 인상한 품목이 50여 종에 이르고요. 치킨을 바싹하게 튀길 때 필수품인 기름값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올해만 2차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1, 2위가 가격을 올렸으면 예. 자연히 이제 다른 3, 4위 치킨 업계에서도 다 가격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업계 흐름을 끌고 가는 건 1, 2위 선도 업체들인데 네. 일단 BBQ의 경우에는 가격 동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역시 이 당분간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BBQ 또한 치킨값 인상 대열에 결국은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당장 본사, 소비자 그 사이에 낀 자영업자들이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예. 주문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 참 이래저래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치킨 가격도 예외는 아니겠죠. 가격이 올라도 치킨 가격이 올라도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국육개협회에 따르면 도축된 닭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4,500원대에 납품을 하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여기에서 1,000원 정도의 마진을 더 얹어서 5,400원에서 5,8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을 합니다. 이후에 치킨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비용이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가맹점으로서는 치킨 상품을 만드는 데에 10,000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비용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30%에서 35% 정도의 마진까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생닭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킨을 만드는데 다른 비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예.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집에서 저희가 편하게 먹으려면 배달해야겠죠. 그쵸. 자, 배달료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배달 앱과 라이더 운임까지 서비스 비용 추가로 들어가죠. 치킨 한 마리의 배달 앱 수수료 1,800원에서 2,7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라이더 배달 운임 이게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 고객의 부담료는 한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 절반은 자영업자가 이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은 올랐지 기존에 내던 수수료는 다 내야 되지. 그런데 또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치킨 하나 2만 원이나 해? 28,000원? 그냥 나는 이러면 탕수육 시켜 먹을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줄어들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전긍긍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가격을 소비자들은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장 임대료도 있을 거고 직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진짜 또 남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공과금 내야 되죠. 카드 결제 수수료 내야 되죠. 그러면 10%가량의 매장 운영비까지 빼고 나서 치킨집 사장님이 가져가는 수익 1,0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갑니다. 그렇게 많은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제가 BHC 영업이익률 말씀드렸잖아요. 네. 30% 넘게 들고 가는 구조입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에 배달 운임이 주문 최고조 시간에는 더 높아지는데 이러면 자영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배달 수요가 늘어나서 치킨 업계가 특수를 누린다고 해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운영이나 유통 구조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버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셈입니다. 아니 치킨값 인상한 게 앞서서 가맹점주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본사 배불리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치킨 배달 호황기에 굳이 가격을 올려야 했나?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1,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또 이렇게 올려야 했나? 의문을 넘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 교촌 F&B는 올 3분기 누적 매출 3,780억 원, 영업이익이 32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각각 15.3%, 14% 성장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을 때 성장했다. 이런 뉴스 글쎄요. 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인 거죠. 지난해보다 올해 역시 성적이 훨씬 더 좋은 업체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성장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 프랜차이즈 본사도 모르지 않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치킨이 많이 팔릴수록 본사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가맹점의 경우에는 운용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힘들어지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모를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절벽 아래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발 상생이 뭔지 다시 한번 사전 찾아보시고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주택 전기 안전 점검은 전기 안전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원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 대면 점검을 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원격 점검 장치를 활용을 하면 과전압, 과전류 등 이상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점검 인력을 줄여서 예산도 아끼고 또 전기 화재 피해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컷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치킨값 상승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상생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